네, 또 연휴가 있어서인지 유난히 한 주가 짧게 느껴집니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이죠. 오늘장 랭킹5로 이어갑니다. IS의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뤄볼 이슈가 많은데 가장 먼저 저희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통화 긴축의 시대가 끝났다. 미국에서도 기준금리 인하 기조가 유지가 되고 있고 중국도 지준율 인하 그리고 우리도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3년 2개월 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0.25%포인트니까 베이비 스텝이긴 합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드라마틱하게 지수의 변화가 있진 않아요. 일단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코스피 지수는 0.3% 정도의 강세, 2607선, 코스닥은 강보합까지 좀 많이 내려오긴 했네요. 77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반응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국내 증시 사실 이거 호재긴 한데 이왕 좀 더 내릴 거였으면 더 크게 내렸어야 하는 것인지 네. 오늘 조금 반응이 뜨뜻미지근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이번엔 동결할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그동안 좀 안 좋은 네. 발언들을 좀 하셔가지고 다음 달에 미국이 금리 인하했을 때 좀 끌려가듯이 인하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네. 좀 했는데 오늘 인하를 하면서 그러면 일단 점진적인 속도로 인하를 계속 하겠구나라는 어떤 기대감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는 진짜로 요즘에는 상승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하락 내비게이션만 계속 골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약간 중국 증시의 조정이 다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내년이죠. 내년에 이제 WGB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채권금리가 하락을 할 거니까 그러면은 시중금리가 최소 0.5% 정도는 인하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금리 인하를 좀 하게 된다면 조금 더 금리 인하,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더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전 충분히 금리 인하 효과가 경기에 또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길게 본다라면 오늘의 금리 인하는 충분히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호재성 뉴스가 나왔지만 크게 오늘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건 미증시가 간밤에 또 하락하기도 했고 말씀해 주셨던 중국 증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또 분위기가 어떻게 반전될지 그리고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또 금리 인하와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수혜주와 피해주가 있을 것 같은데 섹터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 보통 금리 인하라고 하면 우리가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하면서 대표적인 게 제약바이오나 성장주 그리고 건설주 등등이 좀 수혜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또 건설주는 점점 긍정적인 시각으로 봐도 되는 건지 그리고 은행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대마진 축소 우려도 있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궁금하거든요. 섹터 이야기 좀 해볼까요? 일단 오늘 한은에서 0.25 금리 인하를 네. 했는데 결국엔 대출금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대출금리는 지금 따라서 움직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점쳐지다 보니 관련 수혜주라고 엮여 있는 종목군들도 사실은 시장이 생각한 것과는 사뭇 다른 또 네. 표정들을 좀 짓고 있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의 우호적인 업황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는 오늘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입니다. 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 혹은 이제 유한양의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근데 사실 이들이 과연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에 오늘 오르는 걸까? 개별 이슈도 너무 많아서요. 그렇죠. 네, 저도 네. 이제 계속 고민을 해보는데 금리 인하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은 아닐 것이다. 네. 지금 제약바이오는 개별 이슈들이 조금은 더 강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또 기대를 했던 부분이 건설 쪽이잖아요. 근데 네. 건설은 생각보다 좋습니다. 네. 그런데 또 금리 인하 수혜주 중에 저는 하나라고 볼 수 있는 조선 쪽을 또 쳐다보면 조선은 또 좋지 못해요. 네. 그러면 오늘 지금 건설이 움직이는 것 또한 금리 인하로 인한 어떤 흐름보다도 네. 일단 경기 부양의 좀 일환으로 여러 가지 이 주택 경기 관련 제도 개선 이슈 때문에 저는 오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오늘 한은의 결정에 따라서 실제로 수혜받는 기업과 수혜받는 섹터를 찾기에는 다소 어렵지 않겠는가 저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대출금리가 조금 변동이 돼야지만 그에 따라서 수혜주를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출 금리가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도 함께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지수에 있어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피해, 수혜 섹터를 찾기도 좀 다소 어려운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첫 번째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반도체 이야기 해볼게요. AMD 쪽에서도 새로운 AI 칩 공개한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엔비디아 블랙웰이랑도 좀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도 좀 궁금한데 자, 일단은 오늘 삼성전자 IT 투톱에 대한 이야기 먼저 해볼게요. 1%대 오랜만에 오르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6만 원대에 안착하는 모습은 아직까지 확인이 되고 있진 않아요.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 아니면 바닥이 확인된 건지 궁금하고요. SK하이닉스도 일단은 상승으로 전환이 되긴 했습니다. 꾸준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삼성전자의 움직임 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오늘 하루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도 방향성은 잘 모르겠거든요. 그렇죠. 오늘 하루만 본다면 기술적 반등이죠. 오늘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한 10% 오르고 있다. 그러면 진짜 바닥이 나온 것 같습니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한 1.5%, 2% 남짓 오르는 것만 가지고 이제 하락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네. 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어제 아침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전자마저도 신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엄청나게 매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 투자자들이 한쪽에 좀 쏠려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치고 나가기 쉽진 않다.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어느 한쪽에서 꾸준히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고 그건 어떻게 보면 3분기 실적에 대한 실망감도 있지만 성장 모멘텀이 부재라는 어떤 부담감이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AMD가 지금 신제품을 내놨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과거의 뉴스를 보신다라면 AMD랑 뭔가를 계속 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런 뉴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쪽이 막혀 있다라면 AMD 쪽으로 해가지고 조금 새로운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도 오늘 주가 상승에는 일부 영향이 있었다 생각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타겟층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꾸준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한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이것은 지금 당장 확인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아직은 부재하다는 것은 주가를 조금 더 억누를 수밖에 없는 요소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확실히 삼성전자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소들이 거치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 부분들이 해소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의 돌아옴도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 오늘만 봤을 때는 사실 기술적 반등이다라는 쪽에 좀 더 무게를 둬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김태성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AMD 쪽에서도 이제 4분기부터 새로운 칩 양산하겠다. 경쟁 구도가 이제 생기는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어떻게 보면 수요가 폭발하고 있잖아요. 이거랑 그렇죠. 좀 나눠서 파이를 먹게 되는 건지 그 파급력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이 AMD에서 이번에 새로운 네. 기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어떤 시연회를 한 것은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데 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 AMD가 왜 빠졌을까 생각을 해보면 네. 일단 첫 번째 PC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둔화가 되고 있죠. 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블랙웰이 지금 몇 개월치가 미리 팔렸다라고 네, 했냐면 1년치의 어떤 물량이 이미 다 팔렸다라고 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AMD가 만든 제품을 팔려면 새로운 고객이 나와야 하는데 네. 그럼 새로운 고객이 나오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기다려야 하는데 되나요? 네. 그러면 이 엔비디아는 가만히 있을까? 당연히 엔비디아도 더 네. 좋은 제품을 또 개발해내겠죠. 그러니까 AMD가 이번에 새로운 칩을 공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었던 건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네. 고객사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제품에 네. 대한 이야기만 하고 그냥 새로운 걸 끝났었어요. 공개한다. 네, 그러니까 네. 시장에서는 아니 블랙웰이 1년치 다 팔리고 나서 네, 그러면 네. 새로운 고객이 누가 어떤 기업에 이걸 팔 것이냐 네, 이게 네. 이제 확정적이지 못하다 보니 오히려 AMD는 기술을 시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떨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삼성전자에게는 저는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어제 이제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드려봤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우리나라 증시로 이 내용을 가져왔을 때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AMD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들이 이 반도체 칩을 만들m에 있어서 TSMC 외에 다른 기업은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만약에 AMD가 정말로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서 좋은 고객사 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여기서 또 삼성전자는 여기에도 못 끼게 되는구나 라고 네. 또 이제 투심이 더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았을 법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조정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런 이슈가 좀 묻힌 상황이 전 삼성전자에게는 그래도 다행이 아닌가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어차피 처음에는 시장의 주도 기업들이 탄생합니다. 네. 전기차도 5년 전에, 7년 전에 테슬라를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네. 넘볼 수 있는 기업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굉장히 많은 경쟁사가 생겼지 네. 않습니까? 물론 이 칩에 대한 부분도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만 지금 당장은 여전히 엔비디아가 왕자의 자리에 있고 네. AMD가 이번에 나온 내용으로는 조금은 역부족하다라고 좀 판단이 될 수 있어서 저는 그렇기에 HBM 네. 관련주들 여전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네. 의견으로 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 AMD가 빠진 이유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를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는 포인트도 짚어주셨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블랙웰을 그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쪽 봐야 된다. HBM 쪽 이야기인데 그러면 유창희 본부장님, 네. HBM 여전히 관련주 잘 가잖아요. 물론 네. 오늘은 이제 조금은 그동안 올랐던 쪽이 약간 쉬어갑니다. 그러면 이럴 때 또 잡아야 되는 것인지 또 오르는 종목들, 내리는 종목들 뭐 지금 종목별로 다르긴 해요, 분위기가. 하지만 이 안에서 종목을 본다면 어떻게 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전 사실은 반도체는 여전히 그냥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거라 생각을 좀 하고 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엄청난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이 빠졌으니까 잘 반등을 주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분기 실적이 정말로 확인되었을 때 특히 소부장주들은 2분기가 실적이 기업별로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갔기 때문에 3분기의 흐름들이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추석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를 보신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하이닉스 하나만 보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그때 않다 말씀해 주셨죠? 판단을 하고 네. 있습니다. 하이닉스마저도 못 간다라면 나머지 반도체도 더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네. 그나마 하이닉스가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장주 하나만 좀 고점에서 팔고 또 저점에 사고 하는 전략을 취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때 딱 연휴 직전에 원픽으로 SK 하이닉스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HBM 관련해서도 본다면 딱 대장인 하이닉스 하나 보자. 이렇게 오늘도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오늘 또 가장 궁금했던 이벤트입니다.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이제 여러 가지 좀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서 아까 이벤트 자체가 좀 1시간 정도 지연이 되긴 했었는데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는 로보택시가 드디어 이제 베일을 벗었습니다. 이렇게 무대에서 좀 시연하는 모습까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가 좀 궁금하네요. 사실 뭐 이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자율주행부터 해서 로봇이나 AI, 뭐 2차 전지 미리 좀 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오늘 라이콤 같은 종목 이거 분봉을 보면 좀 무섭거든요. 확실히 이것만 봐도 재료 소멸인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태정 본부장님. 네. 랠리가 시작됐다고 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금 윗꼬리 단 종목들을 보면 재료 소멸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네. 어느 쪽으로 생각하세요? 일단 저도 시연회를 보려고 네. 계속 기다렸던 네. 사람으로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게 좀 봤을 것 같아요. 저뿐만이 네. 아니라 다른 투자자분들도 시청자분들도 일론 머스크니까 테슬라니까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생각한 것보다도 저는 획기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거 이제 주식시장에 투영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들 로보택시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제품이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꼬리가 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대신에 생각한 것보다는 세론 뉴스의 흐름은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네네. 하더라도 저는 쫓아가기에는 우선은 조금 더 흐름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이제 오늘 저녁이죠. 미국에 네. 이제 또 금요일 날 시장이 열리니까 미국 본장에서 테슬라를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가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 관련주들
특히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긴 하지만 좀 비중을 확대하기에는 조금은 더 지켜보셔야 될 부분들이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만약 가지고 있으신데 지금 시세가 좀 나와서 혹은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비중을 적게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율주행 키워드를 가지고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의 비중은 조금은 이제 내려놓으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감에 많이 올랐었고 오늘 또 마냥 세론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 비중 많이 싣기에는 조금은 또 우려되는 부분도 말씀해 주셨어요. 실수혜주를 찾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 아무래도 임팩트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일단은 나오고 있어서 오늘 본장에서의 테슬라 흐름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이 행사에서 옵티머스 실물이 어쨌든 팬들에게 공개가 됐잖아요. 아까 춤추는 모습도 봤고요. 그리고 음료를 서비스하는 모습까지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체크해 볼 수 있었는데 와,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로봇을 이제 실제로 본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그동안 좀 간간히 뉴스 나오면서 움직였던 로봇에게 하나의 또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건지 류창희 본부장님 네. 의견 궁금합니다. 사실은 뭐 이제 이벤트성으로 어떤 주식을 보기에는 저는 조금 더 체크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특히 옵티머스 이 로봇의 흐름을 보면 3년 전에 처음 공개됐을 네. 때 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정말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까지 발전하는가. 네. 사실 3년 전에는 사람이 들고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좀 속도가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개발 속도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이제 이게 제품화 본격적으로 출시되는지 여부는 좀 더 봐야 되고 또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약간 옵티머스 같은 휴머노이드 쪽 로봇보다는 약간 협동 로봇, 약간 서비스 로봇 쪽에 좀 치중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쪽 시장이 성장을 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얼마나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이 몇이나 될지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일부 기업은 좀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기업들이 뭐 그냥 소폭 약보합, 강보합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 팩토리, 뭐 물류 이런 쪽의 이슈가 좀 더 나와주는 게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은 조금 더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스마트 팩토리나 물류 쪽까지 이야기 좀 같이 주셨어요. 그리고 워낙에 이 뉴스에 따라서 이제 반응 나올 걸로 기대했던 섹터가 다양해서요. 아까 김태성 본부장님께서 2차 전지 쪽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확실히 오늘 본장에서 테슬라 움직임 보고 나서 다음 주 월요일에 시세를 봐야 될까요? 오늘 일단 일부 종목들은 또 움직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2차 전지에 이제 완벽하게 좀 추세를 턴할 만한 수급이 강하게 붙었다라고 볼 수는 네. 없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이 바닥권에서 이유 없이 오른 게 아니라 확실한 명분을 가지고 지금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 이들을 좀 추정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의 기술적인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 이렇게 좀 네.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건 LG에너지 엔솔 기준으로 현재 구간에서 LG엔솔이 다시 한번 이제 시세를 나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부터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그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저는 충분히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좀 봐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에서도 앨범알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리튬이라든지 원자재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모습들을 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저녁에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드렸지만 테슬라가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의 어떤 큰 변동성만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2차 전지 전기차로의 어떤 수급은 집중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쪽은 다소 약해질 수는 있으나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조금 더 높여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결국에 이제 가장 먼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은 결국엔 수주 잔고가 많은 쪽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장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의견. 장비를 보신다면 결국엔 PMT가 단연 탑픽으로 좀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이 섹터 중에서 가장 테슬라와 연관이 깊다라고 볼 수 있는 건 전기차 쪽이다 보니 그쵸. 관련해서 2차 전지 섹터에 대해서 우상향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을 주셨고요. 또 2차 전지 안에서는 장비, 그중에서도 PNT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제약 바이오는 워낙에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이게 하나의 섹터로 묶어는 뒀지만 그 안에서도 너무 많이 나눠져서요. 먼저 개별 이슈가 워낙에 많다 보니 종목별로 천차만별이거든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섹터 내에서도 우리가 그동안 비만 치료, 플랫폼 쪽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어느 쪽이 좀 강자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사실은 지금 제약바이오는 예전하고 다르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느 하나의 이슈로만 올라간다고 설명하기 좀 힘들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이런 기업들이 상승하는 것은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떤 기대감 아니겠습니까? 특히 생물보안법은 뭐 민주당이 재집권을 하든 공화당이 집권을 하든 전혀 서로 이해 충돌이 없는 법안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국을 규제한다는 기대감으로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신약이죠. 뭐 유한양행이 최근에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도 뭐 FDA 승인을 받았다는 부분들, 또 뭐 제형 주사제로 새로운 또 기대감들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이슈가 좀 있는 거고, 또 ADC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기술력, 특히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도 펩트론이 기술력으로 확인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치우친 건 아니다. 그래서 기업을 보시거나 좀 뒤늦게 종목을 매수하시려고 하실 때도 결국에는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리가켄 바이오가 어저께 급등했지만 그 다음으로 또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건 ABL 바이오거든요. 그럼 ABL 바이오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어놓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한올 바이오 파마가 어제 급등을 했지만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수준이라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적이라든지 기술력이 확인된 기업들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좀 매수 관점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중소형주들, 그리고 아직 우리가 확인되지 않았는데 단순한 기대감에 의해서 뉴스에 의해서 오르는 기업들은 조금은 주가 변동성을 항상 대비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딱 제약 바이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어떤 게 강자인가. 그래서 또 질문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제약 바이오는 이제 이슈 하나씩 또 더 보도록 할게요. HLB 그룹주, 참 주주분들을 힘들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남신약, 리보세나립, 미국의 FDA 심사가 좀 지연된다라는 뉴스 나오면서 HLB가 11%대 급락하고요. 그룹주도 같이 좀 밀립니다. 보유자분들 어떻게 대응을 좀 해야 될까요? 6개월 내에 결정이면 반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본부장님? 김태성 본부장님? 일단 HLB의 지금 현재 상황은 기술에 문제가 있다라고 좀 네. 보기보다는 일정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올 연말에 네. 늦어도 연말에는 이제 다시 FDA 승인 심사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달래면서 네. 올라왔었던, 회복했었던 주가였는데,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이제 공시가 나왔죠. 미국의 FDA 승인 관련해서 클래스 2로 분류가 됐는데,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점은 시간입니다. 클래스 1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3개월 이내에 이제 확답을 받을 수 있고, 클래스 2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돼야 이제 확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리 빠르게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내년 3월까지는 주주분들이 좀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 실망 매도 물량이 지금 과하게 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오늘의 이 정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 그래도 생각한 것보다는 양호하긴 하지만 일정 정도의 이제 비중을 저는 줄이셨다가 내년에 이제 다시 한번 이 일정이 한 3월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3월 가까워졌을 때 다시 한번 더 비중 확대를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기술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는 하나 왜 클래스 2로 분류가 되었을까 아직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도사리고 있는 변수는 좀 남아있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도 변수들이 좀 있습니다. 그룹주 물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낙폭은 조금씩 줄여가고는 있지만 좀 더 일정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휴젤 이야기 해볼게요.
이게 미국의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메디톡스와 이제 붙고 있었는데 최종 승기를 잡으면서 오늘 6% 가까이 올라갑니다. 장 초반에 26만 9,500원 기록하기도 했었죠. 메디톡스는 이제 상승으로 전환은 됐네요. 0.38%. 섹터 내에서 지각 변동이 오는 것인지 유창희 본부장님, 네. 보톡스 쪽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오늘 마침 원픽도 제약 바이오에서 가지고 오셔서 그쪽도 같이 얘기 부탁드릴게요. 네, 계속해서 이제 사실은 휴젤의 주가 상승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에요. 아침에 10% 정도 갭상승 네. 나왔다가 약간 음봉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는 길게 보면 휴젤은 좋은 결과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어쨌든 이런 소송적인 문제가 있을 때는 영업을 활동하는데 좀 제약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번에 그러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필러, 보톡스에 대한 진입장벽이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의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북미 시장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에 대한 어떤 성장 모멘텀 감안한다라면 저는 뭐 약간 눌림목을 줬을 때 충분히 분할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거는 파마 리서치입니다. 계속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은 드렸었는데,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분도 알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겠지만 리쥬란 제품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 리쥬란 힐러 제품은 다른 이제 보톡스하고 필러하고는 좀 다르죠. 그러니까 피부를 약간 뽀송뽀송하게 해준다 그럴까요? 그래서 네. 탱탱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게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직은 공급하고 있지는 않는데 미국에서 그 연어 관련된 주사 맞았다고 네. 하면은 아마 이제 그 미국에서 맞은 게 아니라 뭐 멕시코라든지 거기서 맞고 아마 온 사람들일 거예요. 그래서 미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도 이제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성장 모멘텀을 계속 가져갈 수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이 리쥬란을 제품을 기반으로 해서 화장품 라인업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한다라면 주가에는 저는 뭐 올해 연초 대비해서 한 뭐 100% 올라왔지만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 목표가는 24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19만 원만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뭐 분할 매수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보톡스부터 해서 미용기기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 가져도 될 구간인 것 같네요. 특히 오늘 유창희 본부장님 원픽으로는 파마 리서치, 목표 주가는 24만 원, 손절가 19만 원 잡아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도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좀 종목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어떤 종목인지 직접 공개해 주세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한번 좀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GI 이노베이션을 한번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GI 이노베이션을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일단 GI 이노베이션은 GL10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용암 쪽에서 전립선 암 치료제 쪽에서 굉장히 또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상황이 있고 또 이제 알러지 죄송합니다. 고용암이 전립선 쪽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고용암 치료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기술로 지금 알려져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면역 항암제 쪽에서 알레르기성 치료제에 대한 기술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특히나 이제 유한양행의 서포트를 받은 그러한 기업이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기술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또 아이디바이니라고 하는 기업과 AI 신약 개발이라고 하는 또 모멘텀도 지금 붙인 상황이라서 이번에 박스 상단을 지금 돌파하기 직전의 위치에 지금 잘 안착이 되어 있어서요. 충분히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이쪽이 비만 치료제 쪽과도 또 연관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거래량이 좀 붙게 된다라고 하면 최근에 보여줬었던 이 박스권 한번 돌파해주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물은 확실하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들어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잘 선별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드려 보도록 하겠고 이 구간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 시에는 저는 이 박스권을 강하게 이제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돌파하게 되면 사실 상단이 어디까지인지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1차적으로는 저는 17,000원까지 한번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가 참 용어가 어렵죠. 네. GI101, GL102 면역 항암제, GI301 알레르기 치료제. 네.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GI 이노베이션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 13,500원 확인해 봤습니다. 제약바이오 이야기가 참 길어져요. 그만큼 중요한 섹터인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뭐 외신에 따르면 내일 또 3차 부양책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가능성에 대해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중국 소비주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스의 답을 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국 소비주 미리 살까요? 유창희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비주 오늘 미리 사도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오늘 사보는 게 맞다 생각 좀 하고 네네.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지금 한 1.6%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중국이 내일 경기 부양 발표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네. 급등하고 있다라면 이미 선 반영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중국 사람들도 사실은 지난 국정절 이후에 화요일에 어떤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런 게 약간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혹시 내일 예상보다 적은 부양책을 발표하면 어쩌지 않은 걱정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랬을 때는 기대치만 만족시켜주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기대치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 그러면은 주가는 다시 한번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국 소비주들은 이미 다 하락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지난 뭐 9월 초 저점을 깰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퍼시픽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지금 가격에도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뭐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도 사실 중국 기대감이 좀 있었다가 한 2, 3일 정도 급락이 나왔어요. 맞아요. 그럼 지금 가격도 저는 10,000원 정도면 한 번 정도는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이다. 그래서 고점에서 사는 게 아니라 충분히 눌린 자리에서 이벤트를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 적극적인 매수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이죠. 사실 중국 소비주가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며칠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부담 어느 정도 없는 자리에서는 사볼만하다. 또 잭스이빅스의 흥행을 또 보여줬던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도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네요.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김태성 본부장님께 드릴게요.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집중합니다. 중국 쪽에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철강이 아무래도 수혜를 누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잖아요. 네. 그 국내 철강주 영향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제한적이다. 좀 보여지고 네. 있고 이 뉴스에 이제 가장 밀접하게 저는 그래도 반응을 해줄 건 인프라 관련주가 아닐까라는 건설 생각이 인프라 들어요. 쪽이요? 차라리 이제 HD 네.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진성TC, DY 파워를 먼저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사이 속에서 뭐 수혜를 받거나 중국의 경기 인프라를 통해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곤 있지만 일단은 흐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뉴스플로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인프라 관련주들은 확실하게 개선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실제로 중국 시장에서 그들의 브랜드가 올해 상반기에 굉장히 선방을 잘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쪽은 저는 인프라 관련주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쪽은 좀 제한적일 네. 것이다. 오히려 건설 인프라 쪽에서 우리의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이렇게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통해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얻어봤습니다. IS 김태성 본부장, 오로라 투자자문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